자, 자율신경의 구조와 전달 속도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나중에 교감신경의 부공감신경계의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장시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교감신경계하고 부교감신경계는 중간에 어떻게 돼요? 신경절이 있어요. 시냅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냅스가 이렇게 있는데 시냅스 앞에 거를 절전신경, 그 다음에 시냅스 다음 신경을 절우신경이라 하는 거예요. 절전, 그죠? 그래서 시냅스 전신경이라 해서 어떻게 돼요? 절전. 그 다음에 시냅스 절, 그 신경절인 거니까. 그래서 시냅스 절후 신경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교감신경에는요, 짧은 절전신경이에요. 절전신경이 짧아요. 그리고 절우신경이 길어요. 자, 근데 앞에 절전신경은 수초신경섬이고, 그 다음에 뒤에 절우신경은 무수초신경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되냐? 절전신경이 길어요. 근데 이게 수초신경이에요. 근데 절우신경은 짧아요. 이게 무수초신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교감신경계의 절전신경은 짧고, 절우신경은 길고,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초신경인 절전신경이 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무수초신경인 절우신경이 짧으면 신경 전달 속도는 교감신경이 빠를까요? 부교감신경이 빠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멘붕이 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이 느리고 부교감신경이 빠릅니다. 자, 수초신경의 성경수는 빠르고 무수초신경 성경은 느립니다. 적어도 50배에서 100배라 했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속도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이걸로 인해서 기량적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시냅스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죠. 근데 이거는 짧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 절전신경이 이렇게 길고 절우신경이 짧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림들 한번 보면서 이 그림은 사실은 떼놓기 때문에 정확지는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계는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절이 있죠. 짧은 절전신경이 있고요. 긴 절우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표적세포에 반응을 하죠.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돼요? 긴 절전신경과 짧은 절우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수용체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유수초 B,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죠. 유수초 신경 B가 돼 있죠. 이 B는 A, B, C로 나누는데 무수초 신경은 C고요. 유수초 신경에서도 A, B로 나누는데 A는 이 수초가 더 두꺼운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더 빠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A는 아까 100배 정도로,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 뭐냐면 수초가 얇아요. 그러면 이거는 속도가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B는 한 50배 정도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수학을 되게 좋아하니까 이런 표를 만들어 봤어요. 무수초 신경의 신경섬의 전달 속도를 1일 때를 본 거예요. 수초 신경의 전달 속도는 50일 때, 100일 때. 50일 때는 아까 B고, 100일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A다 그랬죠. A. 그래서 그러면 50대를 봅시다. 이게 수초신경과 무수초신경의 비율이 2대 8일 경우, 2대 8일 경우에는 108 정도 돼요. 근데 반대로 8대 2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아까 말했던 그 절우신경이 할 때, 8대 때는 402예요. 그러면 거의 4배 정도 차이 나죠. 3대 7일 경우에, 3대 7, 7대 3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 2배 반 정도 차이가 나죠. 4대 6일 때는 어떻게 돼요? 한 1.5배 정도 차이 나죠. 어쨌거나 어떻게 돼요? 절전신경이 긴 경우가 더 짧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보통 1.5배에서 4배 정도의 전달 속도의 차이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다시 설명해 드리는데 아마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이 전달 속도들을 이렇게 본 거죠. 자, 이게 만약에 수초신경이 2면은, 자, 50이면은 이게 100이잖아요. 2, 50, 100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8은 어떻게, 무수초신경이 1이니까, 절전신경과 무수초 그 신경의 비율이, 이건 8이니까 그냥 8이니까 108인 거예요. 3이면 어떻게 해서, 3 곱하기 50은 150이고, 그 다음에 7 곱하기 1은 7이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계산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것도 사실은 조금, 자, 그러니까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교과서에 나온 거고 그대로 쓴 거예요. 이거는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에피네프린은 자, 알파, 베타 수용체 모두 작용하고요.
이거는 제가 좀 반론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차차 설명합니다. 심박출량이 증강이 돼요. 심박출량이 증강된 건 혈액의 그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골격근의 혈관이 이완돼요. 혈관이 이완되는 골격근에 피가 많이 간다는 거죠. 그 소리는 뭐냐면 골격근의 기운이 채워지는 거죠. 그렇죠? 산소와 영양분이 잘 될 테니까. 기도가 이완되면 그 산소를 그 폐에서 가득 채우기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증가되는 거예요. 뇌 활동도 촉진돼요. 몸이 굉장히 민감해지죠. 혈당이 상승돼요. 혈당이 상승되는 것도 혈중이 어떻게 돼요? 포도당이 가득 차니까 에너지원이 어떻게 돼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대사 속도도 크게 증장이 돼요. 자, 에피네프린의 이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신체 에너지가 막 활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긍정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남자라서 그런지 뭐 좀 만만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나한테 또 보답이 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 의욕을 돋게 하고 신체 에너지를 높이잖아요. 그 내 의욕을 돋게 하고 신체 에너지를 높이는 정도의 호르몬이 에피네프린이라는 거죠. 그럼 노르에피네프린은 뭐냐면 알파 수용체만 작용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할게요. 박출 속도, 심장의 박출 속도가 미비해요. 이건 어떻게 박출량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골격근이 이완되는 게 아니라 피부, 내장, 혈관이 피부와 내장, 혈관이 수축해요. 피부 쪽에도 혈관이 수축하면 창백해져요. 그 다음에 내장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소화가 안 돼요. 기도에는 변화가 없어요. 산소 호흡량이 증가되지 않고 뇌활성동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아마도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에너지 준비를 안 해요. 대사 속도의 증가도 미비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체육만이 와서 저한테 시비를 걸어요. 아마 저도 좀 키가 좀 있고 등치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그만 사람들이라면 시비 걸면 신경도 안 쓰거나 아니면 요거 요자식 보게 하겠지만 최영만 같은 사람이 저를 건넨다면 제가 어떻게 끽소리를 할까요? 한 번 잘못 걸면 맞아 죽으면 한 번만 맞아 죽는데 끽소리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어떻게 돼요? 그 스트레스가 나한테 너무 커서 어떻게 돼요? 몸이 위축당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피네프린은 엑셀레이터라면 노르에피네프린은 브레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은 서로 어떻게 돼? 상호간에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상반된 작용, 즉 기량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교감신경 반응 단계입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거든요. 1단계는요. 아까 스트레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1단계고요. 2단계가 어떻게 돼요? 강한 스트레스 단계잖아요. 자, 쉽게 말하면 1단계에서는 에피네프린만 분비가 돼요.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니까 대사 기능이 향상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해요. 이게 가속 페달이에요. 몸이 활동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2단계는 어떻게 돼요? 자, 2단계 강한 자극이 올 때는 1단계도 흥분하고 2단계도 흥분해. 그게 계단형 흥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동시에 흥분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 노르에피린이 동시 분비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에피네프린은 가속 페달을 밟는 거고 노르에피린은 더 강한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합은 어떻게 돼요? 대사기능 위축이죠. 소극적 분호능이죠. 이게 바로 기량작용인 거예요. 에피네프린의 작용을 노르에피린이 억제하면서 노르에피린 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기량작용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수준에서 분비되는 두 호르몬이 정반대의 생리적 효과를 내고 교감신경의 1, 2단계 신경흥분이 서로 기량한다 그죠. 1단계는 기량이 아니라 에피네프린의 작용이고 2단계는 어떻게 돼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이 서로 기량한다 그죠. 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니까요. 어렵죠. 근데 사실은 되게 쉬운 거예요. 왜? 그냥 그대로 따라오면 되니까.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실무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단식 흥분이 있잖아요. 이 2단계가 계단식 흥분입니다. 1단계가 2단계 계단식 흥분을 얘기해요. 그때 공부 다 했던 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해서 접목시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책의 내용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은 학교 시험 성적은 되게 잘 나와요. 그렇지만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한번 넘어갑시다. 자, 1편의 모순이죠. 자, 일단 뭐냐면 실무율의 법칙하고 아까 1편에서 뭐였어요? 뭐냐면 교감신경 절전신경의 교감신경계 절전신경의 그 신경 전달 물질은 두 개여야 된다고 하는 게 1편에서의 그 모순이죠. 실무율 법칙 총인데. 자, 뭐죠? 신경 흥분은요. 역치를 넣으면 100% 흥분하고 넘지 못하면 전혀 반응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 하나가 어떻게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한 종류의 정보만 전달해요. 왜? 신경의 변화가 없으니까. 아날로그처럼 농도에 따라 변하면 어떻게 돼요? 농도가 1일 때는 어떤 신경, 2일 때는 이렇게 변할 수 있지만 이거는 디지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냐 아냐나요. 반응하면 100% 반응한 거, 반응하면 0%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방식이 이게 바로 뭐냐면 실무력이다. all와 none이잖아요.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전부가 아닌 거잖아요. 그 법칙이 실무력이거든요. 자, 근데 현행인론의 모순이 있어요. 자, 모든 교감신경의 절전신경은 아세틸콜린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루신경은 대부분 노르에피네프린 하나예요. 그렇지만 부신 수질 많은 에프레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두 종이 분비돼요. 실무율의 법칙에서 전격으로 위반하는 거죠. 아무리 양보해도 어떻게 돼요? 새로운 해법은 어떻게 돼요? 자, 절전신경에서 아세틸콜린과 노르아세틸콜린이 전 분배하다고 생각해요. 두 종이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부신 수질의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서 서로 간의 실무율을 1대1로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한다,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부신실에서 나오는 자, 교감신경 흥분 물질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두 종이라면 절전신경에서도 아세틸콜린과 노르아세틸콜린 두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무율 법칙에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한 번도 어떻게 돼요? 실무율 법칙을 꺼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까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건 봤지 왜 떨어지는지 고민 안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고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뭘 고민했다? 왜 부신수에서는 두 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절전신경에서 아세틸콜린 하나만 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전 했던 거예요.